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아,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저 탈북자 아니에요. 남한에 오고 싶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요.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끌려온 거예요. 본의 아니게. 완전 본의 아니게요. 그래서 구조되자마자 말했어요. 돌려보내 주십시오. 단호하게요. 눈도 안 깜빡이고요. 남조선 물로 안 씻었어요. TV도 안 봤어요. 옷도 안 갈아입었어요. 124일 동안 나는 조선의 국민이다. 돌려보내달라 했어요. 매일요. 근데요. 밥은 먹었어요. 세 끼다요. 간식도요. 된장찌개는 2그릇 먹었어요. 그건 뭐, 조국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려면 먹어야 하니까요. 충성이에요, 충성. 아무튼 그렇게 124일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보내준대요. 목선 수리해서 바다에 띄워놓고 관계자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원하시던 송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한대요.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거잖아요. 근데 배를 보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수나미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표류했던 놈이요. 그 놈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둘 다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요. 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124일 동안 남조선 물로 안 씻겠다고 버텼던 놈이요. 된장찌개 2그릇 먹으면서 안 씻겠다던 놈이요. 그 입으로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알아요.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것만은 아닌데.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건 남조선을 거부했던 남자가 남조선에 남겠다고 한 이야기예요. 저는 황해남도 해주 출신이에요. 수산사업소에서 10년 동안 어부했어요. 어부라고 하면 뭔가 멋있죠? 바다 사나이. 아니에요. 현실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무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무배요. 2025년의 나무배. 엔진은 중국산 중고인데 3번 시동 걸면 1번 켜져요. 나머지 2번은 기도하는 거예요. 잡은 고기는 다 바쳐요. 수산사업소예요. 할당량 채우면 남는 거 조금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할당량을 못 채워요. 고기가 없으니까요. 바다가 비었어요. 월급이요? 나와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올 때도 있어요. 얼만지는 말 안 할게요. 수나미는 저보다 3년 후배예요. 입이 가벼운 놈이에요. 근데 손은 빨라요. 그물 걷는 건 잘해요.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데 그물 하나는 잘 걷어요. 그날도 둘이 나갔어요. 2025년 3월이었어요. 새벽에 출발했거든요. 바람이 좀 있었는데 뭐 원래 그래요. 바다가 언젠 잔잔했나요? 뭐, 고기 좀 잡고 돌아가려는데요. 엔진이 꺼졌어요. 시동 걸었어요. 안 켜져요. 또 걸었어요. 안 켜져요. 형, 왜 이래? 몰라. 잠깐만. 기름통 열어봤어요. 있어요. 기름 문제는 아니에요. 엔진 자체가 죽은 거예요. 중국산 중고 엔진이 드디어 수명을 다한 거예요. 하필 바다 한가운데서요. 무전기요? 있긴 한데 안 터져요. 원래 반쯤 고장이었어요. 이것도 중국산이에요. 수나미가 그러더라고요. 형, 우리 어떡해? 바람 방향 보자. 조류 타면 해안으로 밀려갈 수도 있어. 근데 안 밀려가요. 자꾸 남쪽으로 가요. 남쪽이 어디냐고요? 남조선이요. 하루가 지났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잡아둔 고기 몇 마리 날로 씹었어요. 비린내 장난 아니에요. 수나미가 또 그래요. 형, 우리 죽는 거야? 안 죽어. 입 다물어. 이틀째 되니까 무서웠어요. 진짜로요. 사방이 물이에요. 하늘도 물색이고 바다도 물색이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도 모르겠어요. 해가 뜨면 덥고 해가 지면 춥고 나무배가 파도에 출렁출렁. 그때 뭔가 보였어요. 큰 배요. 회색이고 빠르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살았다?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누구 배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살았다? 물 마실 수 있다? 죽는 건 아니다. 배가 가까이 왔어요. 태극기가 보였어요. 아,
수나미가 저를 봤어요. 저도 수나미를 봤어요. 남조선이에요. 수나미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표정이요. 무섭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호기심? 아니, 그건 나중에 안 거예요. 그때는 저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 살았으니까요. 살았는데 적국이었어요. 남조선 군함에 올라탔어요. 첫 느낌이요? 깨끗하다. 그게 첫 느낌이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해요. 우리 배는 나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뭔가 소독약 냄새? 깨끗한 냄새요. 군인이 담요를 줬어요. 물도 줬어요. 물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이틀 동안 못 마셨잖아요. 수나미는 물 마시다가 살에 들려서 콜록콜록. 천천히 드세요. 군인이 그러더라고요. 말투가 이상했어요. 부드러웠어요. 우리 쪽 군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야, 빨리 먹어. 이러지 천천히 드세요는 안 해요. 수나미가 물 마시면서 저를 슬쩍 봤어요. 눈이 동그래져 있었어요. 형, 여기 왜 이래? 그 눈이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어요. 어청도 서쪽 170km에서 구조됐대요. 거기서 육지로 이동하고 조사실로 갔어요. 조사실도 깨끗했어요. 난방이 돼 있었어요. 3월인데 실내가 따뜻했어요. 의자가 푹신했어요. 우리 수산사업소 의자는 나무인데 여기는 쿠션이에요. 조사관이 물었어요. 이름, 나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저는 똑바로 앉아서 대답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주시 수산사업소 소속 최영철입니다. 조업 중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습니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연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북한 사람이면 다 알아요. 적국에 잡혔을 때 해야 할 말. 이름, 소속, 그리고 돌려보내달라. 그게 답이에요. 조사관이 수나미한테도 물었어요. 수나미가 대답하는데요. 목소리가 좀 작았어요.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는 수나미를 봤어요. 힘 좀 줘서 말해, 이 자식아. 눈으로 그렇게 쐈어요. 수나미가 다시 말했어요.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번에는 크게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조사관이 또 물었어요. 여기서 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자리도 지원하고 정착금도 나오고. 없습니다. 수나미도 없습니다. 근데 이놈이 말하면서 조사실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형광등 쳐다보고 히터 쳐다보고 의자 쿠션 만져보고. 저는 앞만 봤어요. 이건 적국이에요. 깨끗하든 더럽든 따뜻하든 춥든 적국은 적국이에요. 조사 끝나고 보호시설로 이동했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가 있었어요. 매트리스요. 북한에서는 바닥에 이불 깔고 자거든요. 여기는 침대가 있었어요. 푹신한 침대. 바닥에는 온돌 난방이 들어와 있었어요. 3월이라 아직 쌀쌀했거든요. 근데 방 안은 따뜻했어요. 수나미가 침대에 앉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 여기 침대 진짜. 닥쳐. 아, 아니, 그냥 앉아만 봤다고. 닥치라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요. 저도 좀 푹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한 제가 무서웠어요. 여기는 적국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조선에 절대 물들지 않겠다. 이불이 푹신하든 바닥이 따뜻하든 나는 조선의 국민이다. 그렇게 저의 대적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대적투쟁 1조. 남조선 물로 씻지 않는다. 제가 정한 거예요. 돌아가면 보고해야 하잖아요. 남조선에서 뭘 했느냐? 그때 저는 남조선 물 한 방울 안 썼습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대적투쟁 2조. 남조선 TV를 보지 않는다. 방에 TV가 있었거든요. 끄라고 했어요. 자본주의 선전물이에요. 안 봐요. 대적투쟁 3조. 남조선 옷을 입지 않는다. 새 옷을 갖다 줬어요. 안 입어요. 내 옷이 있어요. 좀 냄새나지만 내 옷이에요.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저 스스로도 대견했어요. 철의 의지. 조선의 국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밥이 나왔어요. 쌀밥이요. 하얗고 윤기 나는 쌀밥. 김이 모락모락. 옆에 반찬이 5개요.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된장찌개.
된장찌개에서 냄새가 났어요. 구수한 냄새요. 두부가 둥둥 떠 있고 호박이 들어 있고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안 먹으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대적투쟁 사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남조선 밥을 먹지 않는다. 근데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꼬르륵. 사람이에요. 사람이 배고프면 먹어야 해요. 이건 사상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예요. 한 숟갈 떴어요. 아, 맛있었어요. 쌀밥이 찰지고 된장찌개가 구수하고 계란말이가 부드럽고 북한에서 강냉이죽 삼키던 입이요. 그 입에 쌀밥이 들어간 거예요. 수나미는 이미 2숟갈째였어요. 눈이 반달이 돼 있었어요. 형, 이거 뭐야 이국. 된장찌개라는 건데 먹지 마. 이건 남조선 음식이니까. 제 그릇 비어 있었어요. 이미 다 먹었어요. 형, 밥 한 그릇 더 달라고 할까? 달라고 해. 대적투쟁 사조는 제정되지 못했어요. 폐기요. 직원이 물었을 거예요. 속으로요. 물은 안 쓴다면서 밥은 드시네요?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건강한 몸으로 조국에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사는 투쟁의 연료입니다. 투쟁의 연료. 괜찮죠?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럴싸했어요. 수나미가 그날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형, 나 샤워 좀 하면 안 돼? 안 돼. 대적 투쟁 1조. 근데 형, 우리 일주일째 안 씻었거든. 나 진짜 냄새나. 참어. 형도 나는데. 닥쳐.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물소리가 들렸어요. 찰찰찰. 화장실에서요. 수나미, 이 새끼가 몰래 샤워하고 있었어요. 문 벌컥 열었어요. 수나미가 거기 서 있었어요. 머리에서 물 뚝뚝 떨어지고 비누 거품 묻어 있고 표정이 완전 들킨 초등학생이었어요. 형, 이건 투쟁 중 전략적 위생 관리야. 뭐요? 전략적 위생 관리. 냄새가 나면 적에게 약점을 보이는 거잖아. 이놈이 말은 또 그럴싸하게 해요. 수나마. 비누 좀 줘봐. 그날 밤 대적 투쟁 1조는 살짝 수정됐어요. 남조선 물로 씻지 않는다. 단 전략적 위생 관리는 예외로 한다. 근데요. 이건 밤에만. 몰래. 직원들한테는 절대 안 들키게. 우리의 대적 투쟁은 완벽했어요. 낮에는요. 대적 투쟁이 2주째 접어들었어요. 낮에는 완벽했어요. TV 안 봐요. 물 안 써요. 옷 안 갈아입어요. 조선의 국민. 철의 의지. 밤에는요. 전략적 위생 관리. 밥은 3끼 다 먹었어요. 이건 투쟁의 연료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이 뭔가를 가져왔어요. 냄비 하나요. 뚜껑 열었더니 김이 확 올라왔어요. 빨간 국물에 면이 꼬불꼬불 들어있고 계란이 하나 얹혀있고 파가 송송 뿌려져 있었어요. 냄새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매콤하고 고소하고 뜨겁고 코끝이 찡해지는 냄새요. 라면이에요. 드셔보세요. 라면. 이름은 들어봤어요. 남조선에 라면이라는 게 있다. 엄청 맛있다. 그런 얘기는 몰래 듣거든요. 근데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수나미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어요. 면을 휘휘 감아서 입에 넣었어요. 그놈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멈추고 씹지도 삼키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형, 이게 뭐야? 저도 한 젓가락 집었어요. 면이 쫄깃쫄깃하고 빨간 국물이 촤르르 묻어 있었어요.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매운데 자꾸 먹게 돼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뜨겁고 매콤하고 뱃속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배가 녹는 것 같았어요. 3월이라 아직 쌀쌀했거든요. 근데 라면 한 그릇에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면을 다 먹었어요. 국물이 남았어요. 냄비째 들고 마셨어요. 수나미도 냄비째 들고 마시고 있었어요. 둘이 마주 보면서 냄비 들고 국물 마시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아니다. 대적 투쟁하는 인간이라면 국물을 냄비째 마시면 안 되는데. 그날 밤에 수나미가 그러더라고요. 형, 라면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뭔 소리야? 아니, 그냥. 자.
근데 북한에는 라면 없잖아. 잔다고. 형, 나는. 수남아, 자. 수남이가 뭘 말하려는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천장을 봤어요. 어두운 천장. 히터 바람이 웅웅 돌아가고 있었어요. 라면 한 그릇이 뭐라고. 근데 따뜻했어요.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하고 이불이 푹신하고. 이게 매일인 거예요. 여기는요. 해주에서는요. 강냉이죽 먹고 찬 바닥에서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무배 타고 나가요. 그게 매일이었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근데 라면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 빨간 국물이요. 다음 날 아침에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최대한 담담하게요. 그 어제 그거 라면이라고 했죠? 그거 또 있습니까? 직원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드릴까요? 투쟁의 연료예요. 연료. 한 달이 지났어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전화를 했대요. 핑크폰이라고 유엔군 사령부하고 북한군 사이에 직통전화가 있거든요. 북한 주민 2명 송환하겠습니다. 안 받았대요. 다음 날도 안 받았대요. 그 다음 날도요. 관계자가 우리한테 와서 설명해 줬어요. 미안한 얼굴로요. 북측에서 응답이 없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따졌어요. 왜 안 받는 겁니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관계자가 말했어요. 2023년부터 남북 통신이 전부 끊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나미는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묘했어요. 불안한 건지 안심한 건지. 2달째 접어들었어요. 4월이요. 밖에 벚꽃이 핀다고 했어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못 봤어요. 나가면 안 되니까. 그쯤부터 TV가 문제였어요. 안 본다고 했잖아요. 대적 투쟁 2조. 근데 방에 TV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가끔 자기들끼리 보거든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날은 여자가 울고 어떤 날은 남자가 소리 지르고. 뭔 내용인지 궁금해 죽겠는데 안 봐요. 안 본다고 했으니까. 수나미는요? 벌써 보고 있었어요. 이놈이 언제부터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직원이랑 나란히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를요. 둘이서. 아, 저 남자 진짜 나빠. 왜 저래? 수나미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직원이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더 나빠져요. 에이, 진짜요? 헐. 이 새끼가 헐을 배웠어요. 남조선 말을요. 저는 방에서 등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안 봐요. 안 본다고요. 근데 귀가 살짝 쫑긋해져 있었어요. 아니, 저 여자가 왜 저 남자를 좋아해? 이해가 안 되네. 수나미가 직원한테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대답하고 수나미가 또 묻고 마치 남조선 사람들 같았어요. 다음 날 수나미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형, 어제 그 드라마 있잖아.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형이랑 여자가. 나 안 봤어. 아, 형 옆방에서 다 들리거든? 형 안 볼 때 소리는 들었잖아. 안 들었어. 형, 저 남자 알고 보니까 재벌이야. 궁금하지? 안 궁금해. 궁금했어요. 그날 밤에 몰래 TV를 켰어요. 소리 최대한 줄이고요. 화면만 봤어요. 5분만. 아니, 10분만. 아니, 한 회 다 봤어요. 재벌이었어요, 그 남자가. 수나미 말이 맞았어요. 아, 이건 아닌데. 대적 투쟁 2조. 남조선 TV를 보지 않는다. 단, 적의 문화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5월이 됐어요. 날이 따뜻해졌어요. 히터를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바람. 3달째였어요. 조국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 번도요. 보고 싶었어요. 해주바다. 새벽 안개. 어머니 얼굴. 근데 이상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건 맞는데 돌아가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2개가 같은 거 아니냐고요? 저도 같은 건 줄 알았어요. 7월이 됐어요. 넉 달째요. 여름이었어요. 에어컨이 나왔어요. 아, 이게 에어컨이구나. 시원한 바람이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런 거 없거든요. 부채가 에어컨이에요, 우리는. 수나미는 에어컨 바로 아래에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었어요. 형, 이게 천국이야. 이놈이 이제 천국을 말해요. 대적투쟁은 어디 갔냐? 이놈 대적투쟁 일주일도 못 버텼잖아. 저요? 저는 아직 버티고 있었어요. 낮에는요. 밤에는 드라마 3개 동시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보 수집이에요. 저게 문화파. 투쟁이에요. 5월에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사람 4명이 더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도 돌아가겠다고 했대요. 저랑 만난 적은 없어요. 다른 시설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소식은 들었어요. 아,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도 못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담당자가 왔어요. 표정이 밝았어요. 되게 밝았어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최영철 씨, 박수남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앉아서 들었어요. 목선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동해에서 구조된 분들까지 6명 함께 해상으로 송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멈췄어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던 거죠? 축하드립니다. 축하한대요. 수나미를 봤어요. 수나미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요? 기뻐야 했어요. 124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매일 언제 보내주냐고 물었잖아요. 조국에 돌아간다. 어머니를 본다. 해주 바다에서 다시 고기 잡는다. 근데 가슴이 안 뛰었어요. 왜 안 뛰지? 그날 저녁 밥을 먹었어요. 쌀밥이요. 김치찌개. 반찬 5개. 라면은 아니었어요. 근데 맛이 안 느껴졌어요. 처음이었어요. 여기 와서 밥맛 안 느껴진 게. 수나미가 밥을 안 먹고 있었어요. 젓가락만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수나마, 밥 먹어. 형. 뭐? 나 할 말 있어. 먹고 해. 아니, 지금 해야 돼. 수나미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형, 나 안 갈래. 밥상이 조용해졌어요. 나 여기 남을래. 형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말 못했어. 형이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나도 돌아가겠다고 했어. 근데 형, 나 여기가 좋아. 여기 밥이 맛있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드라마가 재밌고. 형, 솔직히 형도 그렇잖아. 형, 밤마다 TV 보는 거 다 알아. 라면 또 달라고 하는 거 다 알아. 형도 여기 좋잖아. 왜 그걸 인정을 안 해? 닥쳐. 형, 닥치라고. 잠이 안 왔어요. 옆에서 수나미가 자고 있었어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불규칙했거든요. 천장을 봤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얼굴. 새벽 안개 낀 해주바다. 나무배 위에서 그물 걷던 손. 그 다음에 라면이 떠올랐어요. 된장찌개가 떠올랐어요. 드라마 속 그 재벌 남자가 떠올랐어요. 에어컨 바람이 떠올랐어요. 해주로 돌아가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강냉이죽 먹고 나무배 타고 나가요. 고기 못 잡아서 혼나고 월급 안 나오고 찬 바닥에서 자요. 그걸 다시 해요? 수나미 말이 맞았어요. 솔직히 여기가 좋았어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아무도 안 때리고. 근데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거기에 눈을 감았어요. 안 감겨졌어요. 내일 배를 타야 해요. 아침이 왔어요. 7월 9일. 맑았어요. 바다가 반짝거렸어요. 목선이 떠 있었어요. 124일 전에 타고 왔던 그 나무배. 엔진 새로 달고 기름 채우고 깨끗하게 수리돼 있었어요. 저 배 타면 돼요. 타면 집이에요. 해주예요. 어머니예요. 관계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원하시던 송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나미가 옆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에 안 갈래라고 했던 놈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밤새 잠 못 잔 거예요. 저도 못 잤지만요. 한 발짝 내딛었어요. 배 쪽으로요. 2발짝. 멈췄어요. 배를 봤어요. 나무배요. 이거 타고 서해에서 죽을 뻔했어요.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떠다녔어요. 이 배 타면 돌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강냉이죽 먹고 이 나무배 타고 나가서 고기 못 잡아서 혼나고
월급 안 나오고 찬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라면은 없어요. 된장찌개도 없어요. 드라마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수나미가 저를 봤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이놈이 평생 입이 가벼웠는데 이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 관계자가 봤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124일 동안 남조선 물로 안 씻겠다고 버텼던 놈이요. 된장찌개 2그릇 먹으면서 대적 투쟁한다던 놈이요. 밤마다 몰래 드라마 보면서 안 봤다고 우기던 놈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요.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관계자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수나미가 제 옆으로 왔어요. 팔을 잡았어요. 저도요. 저도 여기 있겠습니다. 이놈이 울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금방 간다고 했는데. 돈 벌어서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못 가요. 아니, 안 가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124일 걸렸어요. 솔직해지는데. 목선은 그날 바다로 나갔어요. 동해에서 온 4명을 태우고요. 북방한 개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북한 경비정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전화는 안 받더니 배는 보낸 거예요. 그 배를 우리는 안 탔어요. 바다를 봤어요. 목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걸 봤어요. 수나미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형, 배고파. 아까 아침 먹었잖아. 라면 먹고 싶어. 아, 나도. 지금 저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원 나와서 방 구했어요. 작은 방이에요. 근데 따뜻해요. 일하고 있어요. 뭐 하냐고요? 수산시장에서 일해요. 웃기죠? 북한에서도 고기 잡고 여기서도 고기예요. 근데 달라요. 여기는 월급이 나와요. 매달요? 진짜로요. 수남이요? 그놈은 편의점에서 일해요. 라면 매일 먹을 수 있다고 좋아해요. 직원 할인된다고 자랑해요. 형, 라면 20% 싸게 살 수 있어. 이놈 참. 가끔 둘이 만나서 밥 먹어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때 얘기해요. 야, 우리 그때 진짜 웃겼다. 대적 투쟁. 물은 안 되고 밥은 되고. 전략적 위생 관리. 적의 문화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둘이 웃어요. 웃다가 조용해져요. 어머니 생각나니까. 브로커 통해서 소식은 들어요. 살아계세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 꼭 모실 거예요. 어떻게든요. 그게 제 목표예요. 어떻게든 되겠죠. 라면도 먹게 됐고, 드라마도 보게 됐고, 남조선 물로 씻게 됐잖아요. 그때는 진심으로 안 씻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사람은 바뀌어요. 밥 한 그릇에, 라면 한 그릇에, 드라마 한 회에. 조금씩요. 저는 남조선 물로 안 씻겠다고 했던 남자예요. 지금은 매일 씻어요. 따뜻한 물로요. 비누칠도 해요. 기분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저희 채널 분단의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